철조망을 세우고 자동으로 발사되는 소총을 철조망에 장착을 했습니다. 지뢰밭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모습이 지금 북한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휴전선에서 북한 군인들이 넘어오고 있고 남아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 동요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대북 확성기 저는 100%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통선 앞까지만 가더라도 소리가 들릴 정도고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거,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 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네, 지금 북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휴전선으로 넘어온 북한 군인이라든지 또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통해서 지금 탈북하고 있는 이 가족 단위의 탈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서 브로커를 끼고 탈북을 한 게 대부분의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로커라는 거는 뭐 국내 조직책도 있고 중국 내 이동책도 있고 심지어 북한 내부의 국경 경비대와 다 결탁이 된 이 조직이기 때문에 뭐 돈을 주고 강을 건너고 또 이 중국과 동남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일정한 루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내의 루트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즉 중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탈북민들이 평소에도 이 중국을 지나다니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계속 통제를 하다 보니까 탈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루트라기보다는 보통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도, 즉 신의주는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건데 북한에서 이 신의주에 있는 사람도 압록강을 건너서 바로 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양강도 해산까지, 이게 제일 북쪽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브로커를 통해서 강을 건너와야 되는 그런 탈북의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 항해도 강령군, 우리가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족 단위로 넘어오기도 하고 동해안 목선을 타서 넘어오기도 하고 휴전선을 가로질러서 북한 군인이 지금 기순을 하고 있죠. 그거는 북한 내부의 이 상황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증언들이 뭐 불과 6개월, 3개월 전에 증언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북한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정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았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북한 군인들이 이 휴전선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한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 USB가 북한 내부에 확산되면서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한 정보 때문에 나도 저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탈북의 동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북한 고위층 엘리트들의 탈북까지 계속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쿠바 주재 이 북한 참사, 리일교 참사가 한국으로 왔는데요. 인터뷰를 제가 잠깐 보니까 내 자녀를 이러한 북한 체제에서 그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이 북한 체제가 결코 오래 가지 않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얼마나 이게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탈북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시작해서 고위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 귀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나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한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모습과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 처참한 환경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정말 이 암흑 같은 북한 체제에서 키워봐야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대로 된 뭐 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오히려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보내줘야 돼요. 충성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을 또 수탈해서 그걸 일정 부분 계획분을 맞춰서 북한에 이제 당국에 보내주면 되지만, 예를 들면 쿠바 같은 경우에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법니까? 그런데 계속 또 내야 될, 바쳐야 될 이 상납금의 규모는 있다는 거죠. 오히려 외교관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현지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고위층의 엘리트들은 어떤 마음의 번뇌를 겪지 않을까요? 당연히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아무리
뭐 사회주의 지상낙원이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수령을 모시고 사는 유일한 수령복을 누리고 있는 국가다라고 그렇게 국내에서 북한 내부에서 교육을 받아왔지만 나와서 세계를 접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탈북이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북한 주민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 헌법에 명기된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고위급 대사들이나 엘리트들이 한국에 오면 철저하게 그들의 신원을 또 보장해 주기 때문에 누구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마음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게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뭐 아버지가 농장원이면 자식은 죽을 때까지 농장원이 되는 거고, 또 이 고위급 자녀들은 뭐 죽을 때까지 고위급 자녀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이러한 모순적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북한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북한 내부에서 뭐 좋은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평양 외국어대 이렇게 졸업을 해서 또 해외 유학까지 이제 갔다 오고 그렇게 대사로 해외 영사로 그렇게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결국은 북한의 어떤 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탈북의 동기가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을 우리가 좀 더 유인해서 많은 이 북한 체제의 어떤 흔들림을 우리가 받아 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확성기 효과가 있냐 없냐 뭐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 저는 100%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라는 것은 한번 듣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북한 군인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뭘 배웠습니까? 사회주의 지상낙원이고 우리는 수령을 모시고 사는 수령복을 누리고 사는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고, 대한민국에는 거지 노숙자가 많고 아직까지 썩고 병든 자본주의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학성기를 통해서 뭘 듣습니까? 나만의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라는 거 우리가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어떤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 진실을 알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북 방송이 북한 군인들의 그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또 전망 지역에 있으면 뭐 한국에서 대북 단체들이 보낸 영상, 남한의 드라마나 USB가 담긴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남한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알게 되니까 저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리전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정말 싸울 의지를 꺾는 것, 그거는 내가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이 사기를 꺾는 건데, 그 사기를 꺾는 심리전으로 저는 대북 확성기 방송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방의 접경 지역에 있으면 뭐 저희가 휴전선까지 가지 않아도 민통선 앞까지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뭐 북한에서 그 라디오가 수신이 되니까 이게 몰래 라디오를 듣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 다차원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정보 접근권, 이걸 우리가 확대해 주는 것이 지금의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통일을 하면 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뭐 지금 통일되면 북한을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저는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북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결코 평화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러한 변개적 풍요로움과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안보나 우리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 되고 그들 스스로가 북한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많은 탈북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북중 접경 반경 2km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살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물론 그때는 북한 내부로 코로나가 유입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대적인 단속과 통제를 한 걸로 생각한 거지만, 또한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남아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 동요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나 지금 휴전선에서 북한 군인들이 넘어오고 있고,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브로커 없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탈북을 해와서
곧바로 한 뭐 3개월, 6개월 만에 이 가족들 지금 미국에 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한국의 언론에서 자유롭게 와가지고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젊을 때 이 청춘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동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러한 민심 위반을 우려해서라도 계속 지금 이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휴전선 일대의 장벽과 지뢰를 계속 매설하고 있는 작업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북한 군인들의 어떤 대량 탈북이나 심리적인 동요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인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북한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뢰는 방어용의 무기인 거죠.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놓는다라는 거는 물론 전쟁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한의 국군이 올라갈 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물론 목적도 있습니다. 대전차 장벽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동독과 서독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명백하게 분단되어 있을 때 동독은 국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은 서로 다른 나라라고 주장을 했고, 서독은 반면에 우리는 하나의 독이라는 원칙으로 접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동독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철조망을 세우고 그 철조망만 건드려도 자동으로 발사되는 그 소총을 철조망에 장착을 했습니다. 지뢰밭을 만들었어요. 대전차 장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2중, 3중에 또 철탑을 감시 초소를 세운 겁니다. 어떤 용도였습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그 탈주자를 막기 위한 용도였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 지금 북한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주자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거죠. 만약에 북한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동요가 없다면 왜 굳이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점을 볼 때 북한의 변화 그리고 어떤 북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처럼 남북 관계 그냥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정말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러면 남한과 이거를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남한의 성장은 그러면 멈춰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그때도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그냥 매일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남한과 비등한 정도가 됐을 때 통일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동안에도 이 순간 북한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해방시키고 살려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특히 양강도 해산 지역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탈북을 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한국에 지금 와 있죠. 또 한국에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대북 송금이 국가 차원에서 그 규모를 파악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지원 돈이 탈북민 가족들에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먼저 간 가족들이 그 이후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는 탈북의 양상이 또 굉장히 많이 요즘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자, 먼저 간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또 자유로운 모습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온 탈북민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러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태용호 공사가 지금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하고 이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됐습니다. 차관급의 자리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고위급 간부가 와서 남한 사회에서 환대를 받고 자기가 원하면 항상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사실에 북한 엘리트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혹시 탈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2번이나 봤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남한에 가는 이유가 실패하러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왜냐하면 실패하면 또 일어서면 되는데 여기 북한에서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남한에 실패하러 간다. 여러분들 얼마나 의미 있는 대사입니까? 실패나 성공 다 기회가 왔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개인이 한 사람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대한민국의 자유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